34번부터 숙제였었죠? 그래서 보시면 34번 1등 상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니까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1등 부 제품 팔았다.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360.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36만원. 그 다음에 동사에 관한 선수금을 빼고 했죠. 우리 선수금 금액 없으면 얼마로 할 거라고요? 1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296만원. 그 다음에 35번 원재료 사셨습니다. 매입의 과세 대한부 차변의 원재료 1800. 그 다음에 세금 180. 그 다음 대변의 현금 얼마요? 80. 외상 얼마요? 900. 어음으로 얼마 줬어요? 1000. 그러니까 요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차이냐면 회계였으면은 두 개로 끝날 건데 세무면은 하나가 더 나온다거나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계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3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장직원. 그럼 불공 아닙니다. 공장직원이니까. 어떤 분들 보면 선물만 나오면은 불공 처리하세요. 왜냐면 시험 때 이제 거래처에 선물하는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매입의 과세 기린 구 차변에 500번대 복리 후생비 200. 그 다음에 세금은 20. 대변에 외상이니까 미지 급금 220. 그 다음에 37번 수입 나오면 항상 두 가지입니다. 거래처는 세관, 부가세만 회계 처리. 그래서 결론은 매입의 수입 산요사 아닙니다. 이거 급하게 풀다 보면 산요사 쓸 때 있는데 인천공항이에요. 그 다음에 차변의 부가세 1500. 대변에 현금으로 완납하셨죠? 1500. 그 다음에 38번 숙제는 38번까지였죠? 네. 그래서 수출 나오면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이나 무슨 환율이요? 재정환율. 그래서 지금은 무슨 환율로 보셔야 돼요? 기준환율로 보셔야 돼요. 또 9월 10일 수출했으니까 매출의 수출 ABC. 그 다음에 요거 나오면 차변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600만원 뭐 하셨죠? 환가했죠. 그러면 돈을 먼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시험 때는 9월 1일 가서 보시면 돼요. 그래 9월 1일 날 선수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받은 돈 얼마 있었죠? 6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9월 30날 받기로 했죠. 못 받았다. 외상 매출금.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25,000달러에서 5,000달러 받았으니까 20,000달러 못 받았죠. 그리고 선적일로 보셔야 돼요. 잔금일로 보셔야 돼요. 선적일. 그래서 선적일 날 기준환율이 1240원 나오죠. 그러면 2480 나와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얼마요? 2480. 왜 2480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준환율이고 그 다음에 25,000달러에서 5,000달러 받았으니까 몇 달러만 더 받으면 돼요? 20,000달러. 그 다음에 이거 제품 판 거죠.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3,080.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39번부터 43번까지 일반 전표입니다. 정리하시고 9시 50분까지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39번 3월 4일 당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 10만주 그 다음에 액면가액 얼마요?
500원, 한 주당 510원에 발행했죠. 일단 계산기 꼭 가지고 다니시고요. 그 다음 이 문제 맞추시려면 두 가지가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 다음에 보통주하고 우선주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가증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지금 이건 발행이죠. 그리고 주식 문제는 기억나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다음에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 뭐 해라, 더해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변에 일단 자본금 몇 주요? 10만 주. 그 다음에 액면가액 얼마요? 500원. 그러면 5천 나옵니다. 그 다음에 510원에 발행하고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보통예금은 5,100이죠. 그 다음에 신주 발행 비용 150만원은 뭘로 드렸대요? 현금 드렸대요.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차변이 50 부족하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천만원짜리 5,100에 발행했으니까 원래는 100만원 뭐였었죠? 이익이었죠. 근데 현금으로 얼마를 썼어요? 150. 그럼 100만원 이익 난 상태에서 150 쓰면 50만원 뭐가 되는 거죠? 손해가 되는 거죠. 그 손해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익 나면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두 가지도 좀 기억하세요. 다음에 40번. 40번은 우리 많이 풀던 겁니다. 출장 가면 가지 급금, 갔다 오면 여비교통비. 그래서 갔다 오셨죠? 그래서 여비 교통비 얼마 쓰셨어요? 16만원. 갈 때는 20만원 들고 갔어요. 그 다음에 누가 들고 가셨죠? 김성진 과장. 꼭 가지급금에는 거래처 쓰세요. 시험 보실 때. 그 다음에 얼마 남겨오셨죠? 4만원 남겨오셨죠? 그래서 결론은 출장 갈 때 20만원 줬더니 16만원 쓰고 왔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나왔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래처 나오면 여비교통비가 아니고 뭐예요? 접대비예요. 뭐 거래처 사람하고 밥을 먹었다, 거래처 사람하고 술을 한잔했다, 뭐 어쨌든 거래처 나오면은 뭐예요? 접대비. 41번 이거 낸 이유는 거래처 헷갈리시라고.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 배. 여긴 대한 부품. 그 다음에 대변의 바드럼은 대한 상사인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맞게 써놓고 또 입력할 때는 대한 부품, 대한 부품 아니면 대한 상사, 대한 상사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다 하고 시간이 모자르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남으면 한번 확인은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확인 안 해서 틀리는 거는 누구 탓되는 거예요? 내 탓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실제 있어요. 붙었는 줄 알았는데 떨어지시는 분.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입력에서 뭔가 누락된 거예요. 잘못 넣었거나. 그래서 꼭 확인하고 나오십시오. 그 다음에 42번 단기간 매매 차익인데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처분. 아까 그거예요. 우리 유가증권에 주식하고 뭐 있다고요?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지금 문제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비용 쓰면 안 돼.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해라. 근데 원래 유가증권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항상 쉬운 거 먼저 하십시오. 장부가액 300이에요. 단기 매매니까 단기 매매 증권 300. 그 다음에 얼마에 처분했죠? 9,000원에. 그러면은 300주에 9,000원 하면 270 나와요. 그 다음에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270에서 얼마 빼고 들어왔죠? 8만원. 그러면 262만원. 그럼 이익 났어요? 손해 났어요? 손해 났죠.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얼마요? 38만원. 왜 38만원이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300짜리 270에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얼마 손해예요? 30만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손실에다가 뭐 해라? 더해라. 그래서 얼마 썼죠? 우리가 8만원 썼죠. 8만원 쓰면 결론은 얼마 손해가 되는 거예요? 38만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한 번씩 해보세요. 해야 늡니다. 감나무 밑에서 떨어져라고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떨어져요. 가서 흔들고 때리고 쇼를 해야 떨어지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와이프 툭하면 하는 얘기인데 자기는 1등 될까봐 안 산대요. 로또 복권을. 제가 맨날 그러죠. 1등 돼도 괜찮으니까 좀 사시라고. 그러니까 뭔가 액션을 취해야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43번 요거는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 원천징수 나오면 몇 가지였죠? 두 가지였죠.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중간 예납. 그래서 보시면 43번 통장으로는 1086만원 들어왔고요. 세금으로는 얼마 떼었어요? 14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예금으로는 얼마 있었죠? 1000만원 있었죠. 그러면 이자로 얼마 받은 거예요? 100만원 받은 거예요. 왜냐면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자 100만원 받았는데 세금 띄고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44번부터 48번까지 메인 매출 좀 보세요. 그리고 그냥 쭉 푸시면 됩니다. 어차피 오늘 다 풀 거예요. 오늘 다 풀고 시간 남으면 이론도 좀 풀 겁니다. 44번 내국신용장 나왔죠. 매출의 영세 대한부 차변 말고 대변의 제품 매출 1000만원. 그 다음에 700만원은 어음 받았대요. 받을 어음 700. 나머지는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300. 그 다음에 45번. 그리고 메인 매출은 솔직히 일반 존표하고 메인 매출 전산 회계하고 전산 세무하고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일반 존표는 솔직히 전산 회계보다는 세무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네, 원재료 사셨죠?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장난 진짜 잘 쳐요. 부가세 포함인지 부가세 별도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세무는 특히. 매입의 과세의 하나의 차변의 원 재료 1억 1000. 그 다음에 세금이 1100. 대변에 보시면 계약금 2200만원 있었죠. 먼저 줬다 선급금.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어음 배서했죠. 배서하면 무슨 어음이야? 받을 어음 9000. 그 다음에 인터 섹터 요게 키포인트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어음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지급어음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헷갈리시면 외우세요. 배서 나오면 무조건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 그 다음에 900만원은 수표로 지급했대요. 수표로 주면 무슨 예금이요? 강좌예금.
그리고 만약에 자기압수표로 줬다 그러면 현금입니다. 그런 것들도 주의하시고. 실무 가시면 더 쉬워요. 왜냐면 실무 가면 내 눈에서 다 보이니까. 원재료 들어왔네, 물건 팔았네, 이게 내 눈앞에서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근데 글씨로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더 어려워요. 왜냐면 글씨는 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4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000cc. 참고로 빌리든 뭐하든 다 안 돼요. 1000cc 넘으면 뭐 기름을 넣든 고장이 나서 고치든 다 안 됩니다. 메이백 불공 금호 전자는 부. 우리 빌려 쓰는 건 다 임차료예요. 그래서 800번대 임차료 불공은 합친다 그랬죠. 220. 다음 달에 주기로 했죠. 미지 급금 얼마야? 220. 그래서 불공 잘 나오니까 어떨 때 불공 쓰는지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47번 제품 팔았죠. 매출의 과세 영풍부.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얼마야? 7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70. 그 다음에 전년도 말에 계약금 받은 거 있대요. 먼저 받았다. 선수금 50.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대요. 받을 어음 720. 뭐 여기 특별한 거는 없는 문제세요. 그 다음에 48번 8월 25일 신규 매출처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매출처 나왔다 그래서 불공 아닙니다. 꼭 누구랑 나와야 돼요? 세금 계산서랑.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면세예요. 그래서 매입의 면세. 성일 부. 매출처면은 몇 번대라고요? 800번대. 매입처면은요 500번대. 여기 매출처니까 800번대 접대비 30. 외상으로 샀으니까 미지 급금 30. 왜냐면 접대를 파는 게 아니죠. 이런 거 항상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49번부터 몇 번까지냐면은 53번까지 일반 점표입니다. 요거까지 풀고 칠 거예요. 다 19번 보시면은요 별표 3개 치세요. 요거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마지막에 보시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바 있다라고 되어 계실 겁니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통장으로 880 들어왔죠. 그 다음에 제가 답을 두 가지로 적어 드릴 거예요. 하나는 진짜 답 대손충당금 800에 부가세 예수금 80.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썼을 확률이 높은 답 보통예금 880에 대손충당금 880.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아마 시험장 가시면 위에 걸로 그 밑에 걸로 처리할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왜냐면 실제 시험에서도 밑에 게 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적어 드렸는데 위에 거는 받은 바 있다라고 나올 때예요. 뭐 한 바 있다라고요? 받은 바 있다라고 나오면 위에 거고요. 밑에 거는 받은 바 없다라고 나오면 밑에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 보시면 대손세액공제라고 있을 거예요. 무슨 세액공제요? 대손세액공제. 그 대손세액공제의 뜻이 뭐냐면 대손이 못 받은 돈, 세액은요 세금, 공제는 뭐 해준다고요? 빼준다. 그래서 대손세액공제 받은 바 있다의 뜻은 뭐냐면 세금 공제를 말 그대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제라는 게 내가 돈 없으니까 세금 못 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돈을 벌면 뭐 벌면이요? 돈 벌면 다시 아니 돈을 벌면이 아니고 다시 돈을 받으면 뭐 내야 되죠? 세금 내야 되겠죠. 왜냐면 대손세액 공제라는 게 돈 못 받았으니까 세금 빼준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다시 받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금을 다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받은 바 있다라고 나올 때는 요게 나오는 거예요. 부가세 무슨 금이요? 예수금. 그래서 이게 나오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세금 빼줬으니까 돈 받았으니까 다시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거예요. 다 대손충당금 처리하는 거. 요거는 공제를 받은 바 없을 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된다라는 거 보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가끔씩 나와요. 그 다음에 50번 보시면 회사는 사채를 현재 가치로 발행했죠. 그러면 사채는 얼마에 발행한 거예요? 5천. 그 다음에 돈은 얼마 받은 거예요? 4,810만 원인데 제가 하나만 좀 알려드리면 이런 거는 평소에 좀 많이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 시험 볼 때 저희 시험의 특징은 프로그램이랑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분계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일반 전표로 가시는 거예요. 일단 무슨 전표요? 일반 전표 가셔서 여기에서 차변이든 대변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차대변을 하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 지문에 사채 관련이잖아요. 지금 문제가. 그러면 사채를 치는데 그냥 사채를 치시면 안 돼요. F2 사채. 그러면 사채가 들어가는 글씨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하는 게 확률상 조금이라도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싸게 발행했어요? 비싸게 발행했어요? 싸게 발행했죠. 우리 싸게 발행한 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90. 그러니까 다 보고 나면 별거 없어요. 분계들이. 근데 원래 분계가 이래요. 뭐가 이러냐면 될 것 같은데 꼭 한 끗 차이로 기억이 안 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연습을 해서 뛰어넘냐 못 뛰어넘냐 그거 싸움이긴 해요. 시험 자체가. 그 다음에 51번은 거기 보시면 본사의 이전과 관련한 변경 등기로 등록세 얼마요? 10만원. 그 다음에 법무사 수수료 10만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드렸대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얼마 드린 거예요? 20. 그 다음에 차변에 이거 매입시 아니죠? 뭐 상관없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냥 무슨 처리하시면 되냐면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무슨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비용 처리.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세금 낸 거는 세금과 뭐요? 공과. 얼마 냈어요? 10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 낸 거는 수수료 비용. 얼마요? 1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그 내용에 맞춰서 무슨 처리하시면 되세요? 비용 처리하시면은 해결이 됩니다. 다음에 보시면 52번. 우리 금액 없으면 얼마로 통일할 거라고요? 네, 100만원으로 그냥 통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퇴직, 급여, 충당, 부채 얼마야? 100만원. 근데 지금 퇴직한 건 얼마죠? 총? 네, 총 300이죠. 그럼 얼마 부족해요? 200 부족하죠? 그러면은 500번 때 퇴직급여. 퇴직급여 얼마 부족하다고요? 200. 그 다음에 우리 돈 드릴 때 못 뛰죠?
세금 띄죠. 예수금 얼마 띄었어요? 11만원 띄었어요. 얼마 띄었어요? 11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나머진 뭘로 드렸죠? 보통 예금 289만원 일단 적으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은요,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 충당이라는 건 준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부족할 때는 대손 삼각비랑 기타의 대손 삼각비,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 준비하는 거니까. 우리 준비라는 건 많을 수도 있지만 부족할 수도 있죠. 요때는 무조건 퇴직급여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우리 많이 봤었던 대손 삼각비 아니면 기타의 보유 대손 삼각비 그 중에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무조건 하나로만 쓰시면 돼요. 무슨 급여요? 퇴직급여인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는 주의하셔야 되냐면 500번대냐 800번대냐 그것만 주의하시면은 크게 문제 되실 건 없으세요. 그 다음에 53번 요거까지만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3번 보시면 보유 중인 사업용 토지래요. 그래서 토지인데 원래 얼마에 갖고 있었죠? 2,300. 근데 얼마에 팔았어요? 4,000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얼마 이익이요? 1,700. 일단 그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대변의 토지 2,300.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하고 상계 처리했대요. 외상매입금 1,500 어디요? 부착. 그러면 얼마 더 받아야 되죠? 2,500 더 받아야 돼요. 왜요? 얼마에 팔았으니까? 4,000에 팔았으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보통 예금 2,500. 싸게 판 거예요? 비싸게 판 거예요? 비싸게. 유형자산 처분 이익 얼마요? 1,700.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